시장이 참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사실은 되게 만만치 않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인데 네. 대표님 좀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요즘 시장 보시면서 어떻게 좀 보고 네. 계세요? 일단은 시장의 쏠림 현상이 엄청나다고 하는 그거는, 것들을 많은 분들도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중에 절반 이상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코스피 거래 대금이 이제 평균 뭐 50조 원을 넘어선 그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두 회사의 거래 대금이 거의 30조 원을 육박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절반 이상 이런 부분들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증시는 이 두 개 회사로 뭐 어떻게 보면 지수도 움직이고 이런 시장들도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어제 이제 코스피가 2% 넘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서 상승 종목이 이제 75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800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상대적으로 그 하락하는 종목들의 숫자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수가 이렇게 오르기는 했지만 뭐 마찬가지로 이런 쏠림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그 대형주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뭐 주식들을 그냥 계속 보유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갈등의 고비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장 네. 자체가 뭐 우리 시장이 좀 어쨌든 수급도 그렇고 네. 모멘텀도 그렇고 나쁘지는 않으니까 네. 결국은 이런 좀 이 출렁거림을 좀 거쳐서 조금 더 이제 우상향이랄까요? 네. 이렇게 상향 안정되고 그렇게 네. 되겠죠.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꾸준하게 뭐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은 뭐 지금 시장이 뭐가 난이도가 있냐, 뭐 지금 너무 그렇죠. 이제 뭐 조금 뭐 약간의 조정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네. 가지고서 뭐 이렇게 그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예. 같고요. 이제 그런데 그 전에 그 주식을 파셨다든지 아니면은 이 좀 그 약간은 소외된 그런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힘들고 뭐 이런 포모들이 좀 극심해지는 그런 그 분위기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양극화가 뚜렷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양극화에 더 뭐랄까요, 이제 불을 붙인 게 결국 이제 어제 이제 출시가 됐던 이제 서면산 SK하이닉스 다인종 레버리지 ETF일 네. 텐데 오늘도 좀 계속 이게 변동성이 좀 꽤 큰 게 장중에도 네.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계속 플러스에서 뭐 강보합과 보합을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일단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레버리지 ETF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예. 실물 주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실물 주식을 이제 그 ETF 매수자가 많아지면 그만큼을 실물 주식을 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죠. 2배짜리 파생 ETF 같은 경우에는 네. 실물 주식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파생 상품들을 사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가지고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실물 주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보면 선물 시장이 미리 이제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가서 실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이제 웩도독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의 영향들은 있을 더 수 많이 있지만. 미칠 수 있지만 실제로 기존의 ETF처럼 실제 주식을 매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약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하면서 시장에서 많이 이제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막판에 정규장 그 막판에 이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5%가 올랐는데 네. 그 본주가 5% 오르면 레버리지는 이제 10%를 맞춰야 되니까 2배짜리니까 네. 뭐 그 사이에서 이제 추가로 더 매수하거나 거꾸로 네. 이제 떨어졌을 때는 추가로 매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 건데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ETF가 이게 레버리지 ETF가 일반 네. ETF랑은 이게 좀 접근 방식이 다르다라는 걸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알고서 이제 그
뭐 이런 시장이 많이 커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 뭐 저희들이 이제 이런 ETF 상품들이 커지게 되면 이 주식 개별 선물의 그런 그 만기가 도래했었을 때 그런 변동성들에 대해서는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대표님 모시고 이제 저희가 또 듣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대표님은 오랫동안 시장을 이렇게 봐왔던 분이니까 변동성도 많이 봐왔던 분이고 뭐 위기도 금융위기, 경제위기도 좀 겪었던 분이고 하니 이렇게 또 새로운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날 때 이런 때는 좀 적절한 투자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기를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뭐 시장이 좋을 거라는 그런 판단들은 다 이제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예. 지금 우리의 주가가 그런 수준을 어디까지 반영을 했는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내년 상반기까지 이미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주식에 다 평가가 돼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지금이 거의 이제 뭐 매도 타이밍, 뭐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주가가 어쨌든 선반영하니까. 네네. 그렇지만 뭐 지금 워낙에 이제 수급 상황들도 좋고 뭐 우리가 지금은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이탈을 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뭐 우리나라의 이머징 마켓의 비중 같은 것들을 네. 이제 지키면서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식을 팔게 됐었던 것이고 이런 수급들이 언제든지 이제 주가가 빠지면 또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수급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지금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뭐 그리고 뭐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이제 갑자기 뭐 조정을 세게 받는다거나 했었을 때는 분명히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그 비중을 더 늘려가는 방식의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고 뭐 이런 대형주로 갈아타는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저는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기 자금이 있기 때문에 조정기에 이제 좀 이동을 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조정기에 어떻게 보면 오늘도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런 그 수주 공시를 하게 되면서 뭐 2차 전지 쪽에 이런 그 매수세가 생기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전히 강합니다. 네네. 이런 그 반도체 시장에 있었던 자금들이 조금만 이렇게 옮겨가더라도 이런 시장들이 이제 순환매가 또 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좀 많이 그 뭐 위축되고 뭐 어려운 기간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순환매 속에서 한 번씩은 그 어떤 그런 키 맞추기 같은 것들이 그렇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증권주를 한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네, 있었는데 맞아요. 이 증권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되게 이제 괜찮은 섹터가 될 것이고 지금 실적도 너무 좋고 그럼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했었을 때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맞습니다. 이런 네. 섹터조차도 지금 엄청 소외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증시는 항상 이제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거래 대금도 엄청나게 이제 확대가 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증권주가 그 섹터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지? 왜 이렇게 관심을 못 받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그런 어떤 그 자금들이 순환매가 되면서 이런 섹터들도 분명히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본인 종목들이 그 주가가 못 오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뭐 좀 긴 시각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제 좋은 종목을 선택하셨다면 글쎄요. 그런 키 맞추기의 그런 과정들 속에서 분명히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케인즈라고 이제 잘 아시죠? 케인즈 학파의 이제 대장이죠. 이제 그 양반이 투자와 관련돼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투자의 첫점은 내가 사고 싶은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아니라 남이 관심 있고 남이 사는 종목을 네네. 가는 게 투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온통 관심이 다 반도체 쪽에 쏠려 있다 보니 네. 워낙 쏠림 장사고 이건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네. 이제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좀 이런 관심이 분산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뭐 증권주도 증권주겠습니다만 뭐 또 다른 거 뭐 또 네. 생각하시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로봇이나 요즘에 좀 네. 뭐 그런 쪽도 여전히
관심권에 둘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제 뭐 AI를 비롯한 이제 반도체 시장이 이 붐을 어떻게 보면 이끌었다고 한다면 네. 이제 그런 바턴을 이제 그 로봇 섹터들이 많이들 그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 차원에서는 이런 그 로봇 섹터에 우리가 앞으로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권주들 뭐 괜찮을 그렇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 그를 태양광이나 네. 뭐 풍력이나, 풍력이나 네. 뭐 이런 쪽. 네, 이런 섹터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어서 이 세 가지 축으로 이제 시장이 좀 재편이 있을 수 있다. 저희들은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성장주 주식들을 선호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로봇주에 대한 관심들이 최근에는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 최근에 리서치 아름에서 난 리포트가 2개인데 그 2개가 다 로봇 관련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오늘 2 종목 가져왔는데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SY 동아인데 네. 역시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귀에 익숙한 종목은 아닙니다. 네. SY 동화는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 원 초반 정도 되는 회사고요. 아직 작네요. 네. 지난해 이제 그 삼형 엠텍이라고 하는 조선업을 하는 회사에서 네. 이제 그 인수했어요? SY 동화를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름이 동화화성이었는데요. 이제 SY 그러니까 삼형 엠텍을 따가지고 SY 네. 삼형을 따서 SY 동화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바꿨고, 됐고요. 네. 최근에는 원래는 이제 현대자동차 안에 있는 그 베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고무 부품들을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였었고, 그리고 LG전자에 들어가는 가전에 네, 들어가는 그런 고무들. 고무 부품들을 이제 그 계속적으로 공급을 했었던 회사입니다.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고, 뭐 실적 대비해서 이제 PER 수준이 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었던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까지 이제 현대차라든지 뭐 LG전자의 가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품사로서의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해왔다고 하면 이제는 약간은 이제 성장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섹터들의 그리고 방산 섹터들의 이제 이런 고무들을 공급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현대차에서 2028년도서부터 이제 아트라스를 네. 실제로 생산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배치를 하겠다라는 예. 이야기들을 하면서 올해 이제 초반에 이런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회사들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네, 협력업체가 네. 될 때들. 협력 업체 중에서 이제 로봇 생산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능력이 있는 회사들. 네. 아. 그래서 이제 고무 회사들도 뭐 몇 가지 회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섹터들에서 뭐 액추에이터나 뭐 이런 그 공급사들을 상당히 이제 리스트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이제 한 8월 달 정도가 되면은 실제로 이 그 밸류 체인에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이제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회사가 이런 쪽에 이제 참여를 해서 이 고무 쪽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안에서도 그 로봇이 이제 그 뭐 땅을 지지하고 있으려고 하면 바닥에 이제 고무가 그렇죠, 다 깔려 그렇죠. 있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기구나 이런 것들 가운데 이제 고무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이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플라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실적이 꾸준하게 나왔었던 회사인데 이런 성장 모멘텀들이 더해지다 보면 이 회사가 다시 이제 밸류업을 한번 할 수 있을 글쎄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이밍에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의 핵심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직접 네. 공급사에 네. 이제 포함이 확실하게 되느냐. 네. 이게 이제 현재로서는 최대 관심사다. 두 번째가 THN인데 네. 이 회사는 또 뭐 로봇 네. 쪽이라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이 회사는? THN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가총액 1,000억 원 조금을 넘어서는 그런 회사거든요. 네. 근데 실적이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700억 원 났고요. 네. 그 시가총액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700억 원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제 그
1분기에 벌써 실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900억 원 이상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PR 수준이 지금 2배가 채 안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우, 예.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그 부품들을 현대차에다 공급을 하냐면 자동차의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와이어링 하네스를 공급하거든요. 아, 네. 이 하네스라고 하는 게 이제 전선이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맞아요. 되는데 예, 예. 이 전선을 이제 그 차량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전장 부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카라든지 뭐 전기차들이 많이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전선 소모량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러겠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에 이런 그 와이어링 하네스를 하는 회사가 3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경신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유라 코퍼레이션 그리고 이제 THN. 네, 이 세 회사가 있는데 이 THN 같은 경우가 이제 3등 회사로서 앞에 이제 경신이라든지 유라 같은 회사들은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조 원 정도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우, 매출이 큰 회사군요.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익률 같은 경우는 이 세 회사 중에 가장 이제 높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현대 기아차의 이 고사양 제품들의 이 회사의 제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군요. 네, 여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이제 베이스가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 회사가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에서 이런 그 아트라스 생산이라든지 하는 그런 그 벤더들을 모집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쪽에 아.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의 신경망을 그렇죠. 그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로봇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렇죠. 들어갈 수가 있고, 뭐 네네.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이런 그 제품들이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SY 동아 그다음에 THN 둘 다 현대자동차 밸류체인이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공급사 가능성이 높은 두 회사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